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탱커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러시아 쇠빙선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 탱커 선가를 보면 지난 슈퍼사이클이었던 2004년에서 이제 2008년 사이의 가격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VLCC를 기준으로 이제 작년 1월 대비 현재까지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이제 8천만 달러였던 이 신조선가가 최근에는 이제 1억 2천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1년 만에 거의 40%가 올랐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5년 된 중고선 탱커 선가도 이제 거의 25%가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그 VLCC 말고도 뭐 수에즈막스나 이제 아프라막스, 그다음에 LR, MR 탱크도 이제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최근 탱커선 시황을 비춰볼 때 앞으로 이제 이런 2004년 같은 이 엄청난 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요? 지난 이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클, 그러니까 이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먼저 이제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폭발했고, 두 번째는 이 탱커선의 공급량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요는 이제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실어 날려줄 탱커선 공급이 이제 제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탱커선 가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2004년,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이 탱커선 가격은 이제 코로나 때보다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림도 굉장히 낮았고 이제 신조 선박 발주도 이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 역시도 이제 야들을 늘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이제 원자재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로 인해서 탱커선뿐만 아니라 이제 석탄이나 철광석을 실어나는 이제 벌크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걸 이제 선진국으로 보내주는 컨테이너선 같은 이제 모든 선종 부분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가볍게 이게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이때 당시 업황이 얼마나 좋았냐면 일단 이제 야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선사가 발주를 하면 이제 인도되기까지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2년 정도 걸리는 건조 기간이 이제 무려 4년이나 이제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령이 오래되지 않은 그 중고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종종 이제 신조 선가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 제품 가격이 이제 새 제품 가격보다 이제 비싼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 탱커선 시장은 그 이 정도 사이클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탱커선 시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견해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국내 조선사들한테 이제 탱커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진부한 얘기 말고 현재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탱커선 부문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연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뭐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연비인 것처럼 선박에도 연비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과거 이제 한국이랑 경쟁했던 그 전 세계 조선업 1등이었던 일본은 설계 부분에서 숙련된 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면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지만 당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일본에서 그 정리된 설계 인력들을 흡수하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도 단행을 하면서 이제 연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이제 건조 기술력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89년에 이제 엑슨 발데지오 원유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건조되는 모든 탱커선은 이제 이중 선체로 교체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탱커선은 그 액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세계 해운업의 화두가 이제 연비로 바뀌게 되는데 이미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이때 일본을 제치고 이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력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최근 탱커선 시장을 보면 이제 앞으로의 인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선박량 대비 수주 잔고 비율도 이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조만간 탱커 발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탱커선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제 국내 조선업에도 이제 큰 수혜가 될 거라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그 탱커선 시장이 반짝하고 그칠 거라는 주장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현재 상황은 과거와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이제 몇 가지 이유로 다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엔데믹과 함께 일부 원자재 수요가 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이 나타났지만 근데 이거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라기보다도 이제 공급망 이슈랑 지정학적 이벤트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앞으로의 매크로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보다도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 부분이 꺾일 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 시점에서 탱커 선주는 이제 원유 수요 피크에 따른 업황 고민도 해야 되고 또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지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04년에서 2008년에는 이제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발주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이에 더해서 이제 후판 가격, 또 스크러버, DF 엔진 이런 이제 환경 규제 대응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처럼 이제 중고 선가가 신조 선가를 상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처럼 중고 선가가 이제 신조 선가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 이런 개념을 좀 대입을 하고 싶으면 이제 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고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할 정도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과연 탱커선이 그 정도로 이제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양쪽의 의견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탱커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탱커선의 증가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이런 탱커선 운임의 상승세는 좀 이런 내용을 이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더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탱커 선주들은 이제 운임이 더욱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해서 이제 선박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 시점을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제 현 시점에서 분명한 건 이제 탱커 수주 잔고는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탱커선이 줄어들면서 이제 탱커 운임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 탱커 선주사들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탱커선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 러시아 때문에 쇠빙선 시장이 좀 더 빠르게 개화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푸틴은 그 새 해군 독트린에 서명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에는 극동에서 대형 선박 건조를 위해 이 현대적인 하이테크 조선 산업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푸틴은 이제 왜 이런 문구에 서명을 한 걸까요? 현재 이제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1,300억 톤의 석유랑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니켈과 플래티늄의 한 40% 정도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러시아는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4m 두께의 얼음을 부수면서 이제 10노트의 속도로 가는 쇠빙선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러시아는 아톰플롯 원자력 쇠빙선 건조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그 원자력 항공모함은 없어도 이제 원자력 쇠빙선만큼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스탠스인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이 대형 항공모함의 가치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르콘 같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이제 벨고로드 같은 이제 이런 핵 잠수함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형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2방만 맞으면 이제 그대로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누구보다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최근 같은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이제 러시아 동토에 더해서 이제 북극해도 빠르게 녹는다면 이제 건국 이래 최초로 바다가 생기는 만큼 본인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쇠빙선 시대를 좀 더 이제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탱커선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랑 이제 쇠빙선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